심의보 교수님은 충북교육학회, 충북평생교육연합회, 거산아카데미 연구원, 충북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 사단법인 유스투게더, 한국국제기도원 충북협회 회장 등을 겸임하시고 계십니다. 오늘의 시대가 탈진실의 시대입니다. 이로 인해서 자라나는 세대에 그 교육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하는 문제점을 오늘 저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탈진실이라는 말이 도처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옥스퍼드 사전은 2016년에 탈진실이라는 포스트 트루스라고 하는 단어를 선정을 했었습니다. 2017년에는 영국의 콜린스 사전이 또 페이크 뉴스라고 해서 가짜 뉴스를 그 해의 단어로 쓰기도 했었습니다. 쉴 새 없이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언론을 비롯한 각 매체를 살펴보면 진실과 거짓이 혼재합니다. 심지어 혐오감을 주는 뉴스들이 우리 사회에 가득하고 있습니다. 혐오감이 짙을수록 오히려 더 팔로워가 많아지고 구독자 수가 늘어나서 경제적인 어떤 돈을 버는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객관적인 사실보다 감정적인 호소가 더 효과적으로 비춰지기도 하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가히 탈진실의 시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포스트 트루스에서 포스트라는 말은 사실은 뒤에라는 뜻이 아니라 순서상 이후의 뜻이라기보다는 진실이 무의미할 정도로 퇴색된 진실이 오히려 변화된 그런 모습의 이야기가 될 때, 그런 의미가 될 때 우리는 탈진실로 이야기합니다. 가짜 뉴스는 우리 사회를 왜곡시키고 진실을 비껴가게 합니다. 사실이 아닌 것들이 사실처럼 우리 주위를 어지럽히고 병들게 합니다. 신문이나 방송과 같은 주류파 미디어뿐만 아니라 유튜버와 같은 SNS에서 우리의 가짜 뉴스는 오늘의 시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넘쳐나는 정보들 중에서 어느 것이 진실이냐를 밝힐 수도 없습니다. 이미 뉴스가 사회에 회자되고 난 뒤에 그 뉴스는 어쩌면 떼지난 이야기가 되고 이미 본래의 진실은 퇴색된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성적으로 접근해서 호감만 얻는 정치, 적을 하나 만들고 그 대상을 공격하면서 문제 해결은 도대체 내놓지 않는 오늘의 사회입니다. 거짓된 이야기를 그냥 믿기도 하고 거짓으로 판명이 나고 이미 사람들의 관심사가 다른 곳으로 옮겨간 뒤라고 한다면 오늘의 시대에 이 탈진실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과제이고 이것은 우리의 교육에 중차대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묘치기 공자는 논어에서 무신분립을 이야기했습니다. 가끔 유교는 저는 종교가 아니라 경세지학이라는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만 이 공자님의 말씀을 보면 자공이 공자에게 묻습니다. 정치란 무엇입니까? 잘 먹이는 거다. 그리고 나라를 지키는 것이고 신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얘기는 족식, 족병 그리고 민신을 이야기합니다. 자공이 또 묻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버리라고 하면 뭘 버리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기를 병사를 버려라. 다시 또 하나 버리면 뭘 버리겠습니까? 식을 버려라. 먹는 걸 차라리 굶는 게 낫다는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지켜가야 될 걸 신의로 이야기하는데 오늘의 사회에 신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정치나 개인의 관계에서 믿음과 의리는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기성 언론과 함께 디지털 미디어가 탈진실의 흐름에 주요한 역할을 했다는 이제 이러한 미디어들은 오늘의 사회에서
새로운 모습의 반성과 함께 우리 시대를 바로 이끌 참 진리로 변신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탈진리를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이 사회 체제가 우리 교육과 어떤 관련이 있겠는가 하는 말씀을 간단히 더 여쭙고자 합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사람은 교육에 의해서 사람이 됩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사회를 만들고 사회는 사람들의 삶을 위한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교육을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어야 하는가라고 할 때 우리는 교육 철학이 담긴 몇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좀 막연한 이야기지만 이상주의적 인간상, 결국 인간은 인간답게 인간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인간의 내재한 잠재적 소질을 개발해서 그것으로 그의 개인적인 자아실현과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는 이러한 소질과 가능성을 찾아내고 길러주는 일이라고 하는 이런 자연주의적인 대답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육학에서는 특별히 인간의 행동을 계획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인간의 어떤 바람직한 인간형으로 만들어 나가는 행동과학적인 인간상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인간을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교육을 시킬 것이냐, 역사 문화적인 차원에서 찾을 수도 있고 하나의 유기체로서 인간의 신체적 정신적 구조 속에서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교육이 지니고 있는 이러한 문제들은 사회나 사회체제와의 관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 사회가 공산주의 국가라면 공산주의적 인간상을 심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가 민주체제라면 민주적 인간상을 길러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 사회가 탈진실의 사회로 왜곡된 사회라고 한다면 그 속에서 길러지는 인간상은 왜곡될 수 없습니다. 결국 사회체제나 정치체제는 교육과 무관할 수 없습니다. 학교 교육을 통해서 학생을 사회적 현상에 대해서 바람직하게 인식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장시켜야 하지만 오늘의 이 탈사회에 이 사회적 문제들이 우리 학생들에게 그대로 투영이 됩니다. 문제아이 뒤에는 문제의 부모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듯 문제가 있는 우리 학생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며칠 전에도 저희 지역에 어느 학교에서 여학생 4명이 여학생 하나를 음악실로 끌고 가 학교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선생님이 쫓아가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인근 학교에 남학생들이 연락을 받고 쫓아옵니다. 그리고 선생님 멱살을 움켜쥐고 그리고 옥상에 올라가서 시위까지 하는 사태, 며칠 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회가 어찌해서 우리의 교육이 이리 됐는가? 공자님 말씀처럼 군군 신신 부부 자자가 되어야 할 텐데 임금이 임금답고 신하가 신하다워야 한다면 부모가 부모답고 자녀가 자녀답고 학생이 학생답고 선생님이 선생님다워야 되는 오늘의 우리 사회가 어쩌면 비진리의 비인격적인 비인간화된 사회로 변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최고의 지도자가 어떤 지도자일까? 노자 같은 경우도 세상 하지유지에서 제일 훌륭한 지도자는 있는지 없는지도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지도자라고 합니다. 예지가 있어서 명예롭고 칭찬받는 지도자도 이야기하고 외지가 있어서 두려움의 어떤 지도자도 이야기를 합니다. 모지라고 해서 앞에서는 가만히 있지만 돌아서서 욕하는 지도자도 있습니다. 정치가 하나의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된다면 정치 체제를 구축하게 되고 그 체제 속에서 우리는
그 지도자를 욕하기도 하고 때로는 무서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칭찬하기도 하고 그러나 있는 듯 없는 듯 하지만 그 지도자야말로 훌륭했다고 우리가 그를 흠모하기도 합니다. 정치가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될 때에 정치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 됩니다. 일단 체제를 구축하게 되면 정치는 사상의 체계가 아니라 현실의 체계 속에서 그 자체가 하나의 절대 가치가 됩니다. 도덕경에 의하면 아까 그 노자의 말씀과 같습니다. 국민들이 기꺼이 받아들일 때 그 사회가 훌륭하게 되고 민심이 바로 서고 지도자가 칭찬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인간다운 사회가 유지되지만 그렇지 못할 때 그 사회는 혼탁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교육과 정치는 결코 무관할 수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교육이 문제입니다. 아까 정영수 교수님께서도 우리의 사회가 어떤 체제로 이제 문제가 되는 듯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찍이 다니엘 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데올로기의 정원을 통해서 이데올로기는 이 지구상에서 끝이 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사회는 체제 속에 이념의 분쟁 속에 아직도 있습니다. 정치가 어떤 형태이건 하나의 체제를 구축하려 할 때는 대중을 몰입시킬 수 있는 이데올로기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데올로기는 적어도 어떤 신화를 바탕으로 해서 허위의식을 주입시키는 방향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로서는 전체 의지 중에서 공동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런 의지를 일반 의지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간의 의지에는 사적 개인 이윤 추구의 의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인 일반 의지, 공동선을 지향하는 우리의 의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개인의 공동선을 지향하는 이런 의지들이 우리 사회에 올바르게 펼쳐져야 됩니다만 그러나 일반 의지가 우리 사회 속에서 제대로 정착되기 이전에 아니 정착된 이후라도 일반 의지가 변질되는 의지로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일반 의지의 신화는 이성적인 힘보다도 어느 면에서는 감정적인 힘으로 대중을 매혹시키기 때문입니다. 국가, 민중, 평화, 평등, 박애민주, 근대화 이런 어떤 포장을 하게 됩니다. 어느 사회든 그 체제가 체제화될 때 이러한 일반 의지를 바르게 정착시키겠다고 구두로 했습니다. 구두선이라고 할까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들의 결과는 그러하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프랑스 혁명 후에 자코벤 당도, 로버트 피에르 같은 사람 평화를 이야기하고 정의를 이야기했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숙청시켰는지 모릅니다. 러시아 혁명 후에 볼셰비키들의 그 어떤 인민들에 대한 억압과 착취와 속박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히틀러의 민족 사회주의 정치 체제 우리들이 결코 잊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고 어쩌면 그리스의 군사혁명 이후에 공포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중을 강하게 단결시킬 수 있는 이성이나 논리가 아니라 맹목적인 감정의 힘을 발휘해서 왜곡시킴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 그들은 일반 의지를 또 다른 체제 유지의 구호의 수단으로 사용해 왔던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저는 탈진리에 의한 우리 교육의 문제들 몇 가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인간을 위하여라는 이데올로기를 제시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체제를 미화하기 위한 장식으로서의 의무만을 가질 뿐 그래서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진 체제를 위해서 인간성은 말살되고 오직 도구로서의 의미만이 남게 되는 오늘의 사회 프롤레타리아를 위하여 만들어진 공산주의 체제가 더욱 많은 프롤레타리아를 만들어내고
더 잔혹하게 착취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교육 문제로서 하나는 교육 평등의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이데올로기 개념을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호의의식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듯이 우리의 교육평등 이데올로기는 일종의 호의의식일 수 있습니다. 평등은 차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차이를 공정하고 법적 합리성에 근거해서 이용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회와 교육계는 이제 교조적인 이념적 허울이나 상투적 호의의식을 버려야 될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적인 절대적인 이런 평등이 아니라 각인의 능력을 균등히 발달시킬 수 있는 이러한 책임 있는 평등을 추구해야지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평등도 호의의식으로부터 비롯된, 그래서 오늘의 탈진리로부터 비롯된 과제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영국의 한 여교사, 이름이 크리스토둘로라고 하는 여교사는 7가지 교육 미신을 이야기합니다. 오늘의 우리의 교육과 정반대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식보다 역량이 중요하다. 물론 역량이 중요하지만 지식도 가치가 있음을 이 구호 속에서는 배제하고 있습니다. 학생 주도의 수업이 효과적이다. 당연합니다. 그러나 학생들의 그 교육을 이끌어가는 교사가 필요합니다. 21세기는 새로운 교육을 요구하고 인터넷에서 모든 것을 찾을 수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의 허위의식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지식교육이 필요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학교가 노는 곳이기는 합니다. 원래 스쿨은 스콜레, 논리, 유희라는 이런 말에서 비롯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학교에서 놀게만 할 수는 없습니다. 놀되 교육적인 어쩌면 유희와 놀이로 진행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한 2년 전에도 인원고등학교 학생들이 머리를 삭발투쟁을 하면서 교사의 어느 장관 얘기는 틀린 얘기다, 그런 뉴스는 보지도 말아라라고 하면서 정치 편향적인 교육을 하다가 학생들이 선생님들의 수업에 반항하면서 삭발투쟁을 벌인 적도 있습니다. 며칠 전에 세종시에서는 교육청에서 촛불혁명이라는 도서를 배포를 했습니다. 물론 좋은 도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박원순의 여러 문제들이란다든지 그 당시에 그 촛불혁명에 있어서의 모든 것들을 편향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서 이런 것들을 제시하자 교육청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저는 몇 가지 오늘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교사들의 교육, 탈진실 시대의 우리 교육은 어찌해야 될 것인가? 학생들에게 판단 근거를 제공하고 선택을 존중하는 교육을 해야 합니다. 교사들에게 정치 이념을 강요하지 말아야 되며 우리 학생들에게도 정치 이념 교육은 보다 더 객관적으로 해야지 됩니다. 교화와 주입을 금지해야 합니다. 학생들이 자기 존중, 자기 결정권을 존중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편향적 시각의 정치 교육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업무 중에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학교 민주주의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탈진실의 시대에 저는 한국 교육은 이제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꿔가기를 기대합니다. 부패 사회에서는 거짓말이 통용됩니다. 기득권이 부패하면 거짓말은 더 잘 통용됩니다. 그런 사회에서 거짓말은 기득권의 무기가 됩니다. 진실과 정의, 폭로는 힘으로 누르면 그만일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도 얼마 전까지는 그러했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통신 기술로 무장한 똑똑한 대중들이 기득권의 거짓말을 골라내야 합니다. 거짓말 시대가 이제 종언을 구해야 됩니다. 탈진실이란 진실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확증 편향에만 매몰돼서 자신의 잣대로만 세상을 재고 판단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이제 진리와 자유 포럼이라고 하는 참된 진리와 참된 자유를 찾아 우리 사회의 한 각성운동으로 시작한 이 두 번째 세미나를 통해서 한국 교육을 이렇게 조명해 봅니다만, 탈진실의 시대에서보다 객관적이고 진실된 교육의 본질을 찾는 것은 한국 교육의 최대의 과제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기조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